자, 그래서 오늘은 진짜 맛있는 아제로스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지난번에 제가 이 책을 이용해가지고 꿀리끼란 요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때만 해도 뭔가 특이하게 생겼고 이름이 이뻐가지고 만들어봤는데 세상에 나온 음식은 정말 맛이 끔찍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괜찮은 맛의 레시피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용순결 칠리란 게 있더라고요. 레시피를 얼추 보니까 이게 그 칠리콘 까르네였단 말이에요. 만우절도 다가오고 해가지고 칠리콘 까르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재료를 짧게 소개하자면 식용유, 고추, 그리고 또 고추, 그리고 또 고추입니다. 치폴레 같은 경우는 할라페뇨를 말린 다음에 염장 처리한 그런 고추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파, 고기, 더 많은 고기, 멕시칸 스파이스들과 맥주, 비프스탁, 콩과 토마토입니다. 그리고 치즈까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양파를 자릅니다. 그리고 자르는 건 여기서 끝이에요. 저렇게 큰 도마를 꺼낸 게 무색할 정도로 양파만 잘라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통째로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기름을 두르고 양파를 넣은 다음에 오븐을 볶아주시면 돼요. 제가 하는 레시피는 오늘 책에 나온 그대로를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타이머도 가져왔습니다. 저는 책에 나온 그대로 요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파를 색깔을 내고 그 다음에는 여러가지 재료를 넣어줘야 되는데 재료가 은근히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서 소시지는 반드시 이탈리안 소시지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구한 이탈리안 소시지를 넣고 볶아준 다음에 여기다가 또 다른 고기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다진 고기는 소고기, 목심 고기는 돼지고기를 사용해야 돼요. 굉장히 까다로운 레시피란 말이죠. 어쨌든 고기를 다 넣고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냄비가 조그만 거죠. 그래서 큰 냄비를 가져와가지고 다시 옮겨 볶고 그러면서 레시피를 확인해보니까 이게 8에서 12인분을 먹을 수 있는 요리라는 거죠. 뭔가 부대지정이 8마리, 12마리라 가지고 8에서 12인분인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레시피 중에는 용의 숨결에 노출시키다라는 말도 안 되는 대사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 집에는 가정용 용이 없기 때문에 용 숨결을 대체해서 토치로 그냥 지져주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래도 고기가 빨리 익혀지기 위해서 용을 어쩌고 저쩌고 하라는 건데 저는 토치를 사용해가지고 고기를 바삭하게 볶아줬고요. 그 다음에는 콩통조림을 넣을 차례입니다. 여러분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그 콩통조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무려 800g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기 반 콩 반이 돼버렸어요. 콩을 싫어하는 분들께는 이게 정말 극혐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칠리 생각하시면 떠오르는 그런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을 담당하는 토마토입니다. 다이스드 토마토라고 해서 한번 다이스를 쳐준, 그러니까 주사위 모양으로 자른 토마토 통조림이에요. 파스타를 만들 때 쓰시면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녀석들을 섞어주신 다음에 매운맛을 낼 수 있는 고추들과 향신료 등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건고추와 치폴레를 넣어줬어요. 치폴레 같은 경우는 마른 할라피뇨를 이런 식으로 염장 숙성을 시킨 건데 일종의 고추장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인이 즐기는, 어쨌든 이 녀석을 2개 정도 넣어가지고 매콤한 맛을 집어넣어주면은 요거 2개와 베트남 고추만으로도 충분히 용순결 맛이 나는 그런 칠리가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맥주 향을 넣어서 좀 더 와일드한 맛을 느끼게 해줄 맥주를 넣겠습니다. 맥주는 또 독일계 맥주를 쓰라고 하니까 이탈리아 소세지에 독일계 맥주에 멕시칸 음식에 마지막으로 비프스탁을 넣었는데 저는 비프스탁이 없어서 그냥 비프스탁 맛이 나는 조미료로 대체를 했고, 최종 완성된 음식을 또 30초간 용순결에 노출시키라는 무리한 부탁이 있어가지고 저는 토치로 대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섞어서 이거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끓여주면 된다고 하네요. 1시간이랑 2시간 정도는 굉장히 긴 시간인데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음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건 겨울맞이 에그노그라는 건데 와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겨울마다 지겹게 나오는 퀘스트 중에 에그노그 만들기란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맛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우유에다가 설탕을 섞어주시고요. 설탕 맛이 나는 우유처럼 섞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계란을 집어넣는 거죠. 계란을 넣으면은 너무 센 불에 익혀버리면 계란찜 같이 그냥 굳어버리기 때문에 불을 낮춰주고 계속 저으면서 조금씩 넣어서 온도를 떨궈줘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고요. 이것을 끝내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술 같은 걸 넣어주는 거죠. 럼이나 브랜디, 위스키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결국은 어른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향신료를 넣어줘야 되는데 얘는 넛맥이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육두구라고 하거든요. 에그노그는 육두구가 들어간, 육두구 향이 가장 중요한 이런 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넣어줬습니다. 근데 레시피를 보면 정확히 어떻게 나와 있느냐, 눈에 띄게 걸쭉해질 때까지 저으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에, 이런 표현으로 요리책을 만든다는 게 용납이 안 될 정도로 어처구니 없지만 눈에 띄게 걸쭉해질 정도로 가열을 하니까 결국에는 계란이 다 익어버려가지고 이런 상태가 났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애매하게 레시피를 써놓은 책 잘못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도망을 가보도록 하고요. 체에 걸러가지고 생크림을 넣어주고 다시 한번 또 체에 걸렀습니다. 왜냐하면 계란찜을 먹기는 싫어서 체에 2번 걸렀습니다. 이렇게 곱게 만들어진 에그노그를 지금은 약간 뜨끈뜨끈한 상태이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차게 식힌 다음에 먹어야 그나마 조금 먹을만 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난리를 칠 동안 칠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중간에 바닥이 한번 탄 것 같지만 그거는 착시 현상이고요. 칠리를 먹는
먹는 방식은 그냥 접시에 담은 다음에 사워크림 정도를 넣어가지고 섞어 먹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그대로 먹어봤는데 비주얼이 그다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맛은 굉장히 좋고 실제로 이거 칠리를 다 먹었습니다. 저 혼자. 그럴 정도로 꽤 맛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맛이 없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맛있는 걸 가져오기 위해서 또띠아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다가 양상추와 칠리와 치즈를 넣고 조금 알록달록하게 꾸며봤습니다. 아무래도 색깔이 조금 들어가 보니까 그래도 맛있어 보이죠?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칠리를 활용한 음식을 몇 가지 알아봤는데 칠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덮밥식으로 먹는 형태가 있고요. 또띠아 안에 밥과 함께 싸가지고 부리또로 먹는 형태가 있고 그 외에 구아카몰레나 나초칩 같은 거랑 어울려서 샐러드로 먹는 방식도 있었지만 저는 한 가지에 꽂혔습니다. 바로 이 칠리 핫도그라는 건데요. 이것도 미국 사람들이 환장하는 그런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빵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미 밤 12시가 넘어서 저는 빵을 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빵 반죽을 직접 쳤죠. 물론 제가 직접 친 건 아니고 기계가 직접 쳐줬습니다. 오늘도 이상하게 레시피가 안 나오는 이유는 아마 이제 눈치가 빠른 분들은 다 눈치를 채실 거예요. 어쨌든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빵을 이렇게 반죽을 하고 나서 이런 반죽이 나왔는데요. 이 녀석을 대충 굴리기를 한 다음에 1시간을 발효시켜야 된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저는 발효를 시키면서 동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가지고 발효된 도우가 나왔는데 발효가 전혀 안 됐어요. 2배로 부풀어야 된다는데 안 부풀었죠. 그래서 뭔가 여기서부터 불안함이 엄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조그맣게 나눠가지고 조그만 핫도그빵 여러 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야 이왕 망할 겸에 그냥 큰 걸 만들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유튜버답게 최대한 큰 핫도그빵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말아가지고 핫도그빵 모양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2차 발효를 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발효는 조금 따뜻한 데에 두면 잘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랩을 씌워가지고 2차 발효를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동수를 했고 2차 발효를 한 다음에 꺼냈는데 전혀 커지질 않았죠. 그래서 이미 망했구나, 이미 조졌구나 이런 거를 느꼈고 저는 이 빵 반죽을 조금이라도 더 커질 수도 있을 확률이 있을 것 같아서 대각선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계란물을 발랐습니다. 그래도 겉면은 이쁜 게 좋으니까요. 어쨌든 계란물을 바른 다음에 구워주도록 했고 구워주는 사이에 저는 다른 소세지도 구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이쁘게 나와라 라는 마음으로 칼집까지 넣어가지고 소세지를 구워줬고 소세지를 다 굽고 나니까 빵도 다 구워졌더라고요. 뭐 어느 쪽으로 보면은 잘생겨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빵을 가져와가지고 반으로 갈랐습니다. 역시나 발효가 안 된 빵답게 안이 너무 촘촘하고 퍽퍽하고 수분도 너무 가득 찬 그런 빵이었는데요. 대충 덮기 위해서 칠리로 덮고 소세지를 넣고 치즈를 채워가지고 최대한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뭐 제가 아까 스샷으로 제공한 녀석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어쨌든 만든 칠리 핫도그예요. 소세지는 맛있었고 칠리도 맛있었고 치즈도 맛있었는데 빵은 딱딱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식히고 남은 녀석이 나와가지고 먹어봤어요. 일단 뭐 농도는 괜찮은 것 같고 위에다가 육두구를 뿌려가지고 육두구의 진한 향을 음미하면서 먹어보자라는 마음으로 한번 한 입 들이켜 보았습니다. 저절로 육두 문자가 나오더군요. 두 입은 먹기 힘든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임 요리책에 나오는 음식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저 책은 지금 살 수 없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사실 오늘 영상은 별로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도전했던 요리의 대부분이 망쳐서 오늘 영상은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정상적인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